청피망의 덕심야 토론.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심야 토론의 사회를 맡은 청피망입니다. 덕심야 토론은 애니메이션, 게임과 같은 분야에서 각각 비슷한 장르 및 성격을 가진 두 작품을 선정해 가상의 대결을 붙여보는 프로그램으로서 각각 작품을 대표하는 논객께서 나와주셔서 가상의 대결에 관한 열띤 토론을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결 상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 캐릭터 간의 배틀을 준비해봤는데요. 90년대와 2000년대 초 국산 턴제 RPG의 자존심, 창세기전 시리즈와 일본 고전 턴제 RPG의 명작, 파랜드 택틱스 시리즈의 캐릭터 간 집단 난투 대결로 준비해봤습니다. 두 게임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인지라 시리즈와 캐릭터가 매우 많은 관계상 대표 작품 두세 개의 시리즈만 뽑아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리즈를 다 다루지 못하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논객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랜드 시리즈에 빠져 인생도 턴제 택티컬 RPG처럼 살고 계신 파텍처럼 살기 모임의 부회장직을 맡고 계신 아크레인저님 오셨습니다. 제 턴인가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텍처럼 살기 모임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아크레인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째 창세기전을 플레이하고 계시며 아직도 세기를 창조하고 계신 자칭 창세기전 연구가 자바카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세기전과 파랜드와 창세기전을 대표하여 두 분 논객분 나와주셨습니다. 왠지 저번 주랑 좀 비슷한 논객분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전과 파랜드 시리즈와 창세기전 시리즈는 한일 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게임인데요. 오늘은 이 두 작품의 캐릭터들이 만약 전투를 한다면 누가 더 세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쳐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두 분 논객분들의 시작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시리즈의 자바카스님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바카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전 시리즈라고 잘 아실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산의 RPG의 대작이죠. 아마 국내 게임 역사의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게임성, 스토리, 캐릭터, 사운드 모든 면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죠. 이번 대결은 그 게임의 주인공들로 펼치는 배틀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임 캐릭터가 나온다 한들 창세기전 시리즈의 캐릭터를 이길 순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파랜드 시리즈의 아크레인저님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텍처럼 살기 모임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아크레인저입니다. 파랜드 택틱스,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은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PC게임의 약세로 잊혀진 게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한창 PC게임을 즐겼던 세대라면 전설의 그 작품을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스릴 넘치는 턴제 시스템의 아름다운 캐릭터와 스토리, 그리고 그 내용에 가미된 개그 요소까지, 이런 완벽한 게임의 완벽한 캐릭터들로 오늘 배틀 당연히 파텍이 가져오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두 분 논객분들께 잠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작품이 시리즈가 많다 보니까 몇 작품을 이제 대표작인 몇 작품을 추려서 이렇게 그쪽의 주인공들로만 이제 배틀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파텍 쪽은 어떤 작품을 추려 가지고 오셨죠? 네,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파랜드 택틱스 1과 2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1과 2. 뭐 그 정도만 해도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 보죠. 사실 원만 해도 되는데 아, 네. 아, 자신감 좋습니다. 서브 캐릭터였던 그 네. 마법사가 2에서는 거의 주인공급 되기 때문에 같이 붙여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세기전 시리즈는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오셨죠? 일단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그 창세기전 2입니다. 아, 창세기전 2.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근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규 시리즈긴 한데 이제 외전이 2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정규도 이제 파트 1,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캐릭터 중에 오늘은 또 주로 캐릭터를 다루니까 네네네. 일단 주로 다루는 건 이제 2의 인물들을 다룰 건데 아, 네. 캐릭터 중에서도 이제 외전에서 끌어올 수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거기서 좀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주된 2를 중심으로 이제 캐릭터를 조금씩 가져오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괜찮을까요? 예, 네, 괜찮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랜드 시리즈와 창세기전 시리즈 첫 번째 주제는요. 당연히 시리즈의 주인공들을 가지고 배틀을 해봐야 되겠죠. 네, 스토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주인공 캐릭터들의 전투력 배틀입니다. 자, 그럼 어느 쪽 먼저 발언을 해주실까요? 먼저 창세기전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 창세기전 시리즈의 주인공이고 가장 이후의 작품에도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게이머들의 이제 가슴에 남아 있는 캐릭터는 단연코 흑태자 칼 스타이노입니다. 흑태자. 네, 흑태자. 이 캐릭터는 제가 감히 말하건대 한국에서 지금 나온 모든 게임 캐릭터를 통틀어서 가장 강한 캐릭터입니다. 최강의 캐릭터죠. 어떤 부분이요? 전투력, 그 다음에 장군으로서의 능력, 전략, 전술, 마법 뭐 하나 지금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 캐릭터는 보면은 사실 아마 어떻게 보면 좀 시대를 잘 타고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아마 요새 이런 캐릭터가 나오면은 그렇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진 못할 거예요. 너무 만능이라. 예. 네. 단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그 한창 판타지 소설이 이제 많이 나왔을 이제 과거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창 이제 국산 게임의 이제 태동기였습니다. 그때가 대표적으로 이제 손놀이의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를 이제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RPG 붐이 불어서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창세기전 2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재밌다는 이제 입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게이머들이 많이 찾게 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게임도 아직까지 회자가 될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캐릭터 흑태자는 아직까지 인터넷에서도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래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이제 창세기전 4라는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이 캐릭터는 아직까지도 한국 캐릭터 중에서도 게이머들의 마음에 있고 여전히 최강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여기에 대해서 파랜드 쪽 반론이나 있으신가요? 저는 뭐 창세기전을 잘 안 해봐서 네네. 해보질 않아서 뭐 이야기만 몇 번 들어봤는데 그 정도였는데 왜 그 다음에 게임이 계속 발매가 안 됐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캐릭터였다면 정말 좋은 캐릭터구나 하면 이 사람에 대한 뭐 외전이라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캐릭터 하나만으로 그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그 회사가 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지금은 이제 그 토론의 주제가 전투력만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내 게임 회사 쪽 발언은 좀 자제. 뭐 반론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캐릭터 설명이니까. 네. 이제 제 차례 제 턴인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또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린 시절 저의 최초의 PC 게임이었습니다. 이 파랜드 시리즈가. 아, 그렇게 그래서 되나요? 정말 최근에 다시 게임을 또 한번 해보면서 이랬구나 하면서 옛날 추억도 많이 떠올랐고, 그 주인공 전투력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턴제 게임이다 보니까 또 레벨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레벨을 하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내가 성장해가는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파랜드 택틱스의 원의 주인공은 레온입니다. 네네. 뭐 주인공이 레온이라고만 하기도 좀 그렇지만 뭐 다른 캐릭터들도 각각 사연이 있고 친구고 뭐 동료가 되다 보니까 각각 그런 사연은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레온으로 원에서 잡고 가면 검사로서 지금까지 기존에 나왔던 RPG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검사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슬픔이라든가 그런 거 이겨내고 끝에는 뭐 세계의 평화를 찾는 주인공으로서 세계를 지켜낸 용자라고 생각하면 그 전투력은 뭐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세계를 지켜낸 용자다. 흑태장은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럴 수도 되군요.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창세기전 측 뭐 반론 혹시 계십니까? 세계를 지켜냈다라. 흑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흑태자고요. 네, 이 제목부터가 일단 창세기전입니다. 예. 창세,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구도가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일단 인간 대 인간의 갈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네네. 인간 대 인간이라기보단 국가 대 국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더 말이 맞겠네요. 예. 제국하고 왕국의 이제 갈등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걸로 주로 나옵니다. 근데 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신이 등장을 합니다. 네네. 예. 신이 등장을 합니다. 12주신과 13암흑신이라는 총 25명의 이제 신의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력이 그게 엄청나네요. 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등장하는 건 이제 12주신이고 네. 암흑신은 몇 명 등장을 안 합니다. 그건 스토리를 진행해 보면 왜 그런지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데 이 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불로불사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예. 초월적인 존재인 거는 맞는데 네네. 사실 이 신들이 원래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이제 시간 이동 같은 걸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 이동의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식 기능은 없어진 대신에 이거 끔찍하네요. 예. 고절하네. 네, 안타깝지요. 예. 아무튼 생식 기능은 없어진 대신에 어마어마한 이제 불로불사의 능력과 초능력들이 생깁니다. 맞바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네. 뭐 아무튼 이 후반으로 가면은 이 신들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 이제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신들이 원래 있던 세계가 자신들이 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돌아온 원래 행성입니다. 같은 행성. 같은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행성으로 돌아가 버리면 기존에 이제 인간들이 있던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네. 인간들은 이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살기 위해서 연합을 해서 이 신들한테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가 보죠? 몰랐죠. 몰랐는데 네네. 이 신들 측에서도 네. 자신들이 이제 여기는 우리가 만든 세계니까 우리가 없애는 것도 자유다라는 세력이 있고, 우리가 원래 있던 세계에서는 10몇 년밖에 못 살았지만 여기선 수천 년을 살았다. 우리는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세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 세계를 포기 못하는 신들이 인간들에게 알려줘서 인간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 신들을 막게 되는 스토리죠. 여기에 중심에 있는 게 또 흑태자입니다. 흑태자가 모든 걸 이끌어 나가는. 수백 분의 1의 확률로, 아니 수억 분의 1이군요. 수억 분의 1의 확률로 신보다 강한 힘을 타고났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설정 자체가 설정 자체가 신보다 강한 힘이다. 네네. 설정 자체가 신보다 강한 힘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 서서 이제 이 신들을 막아내고
결국 세계를 구하게 되죠. 아,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평범한 검사 캐릭터인 파텍의 레온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밀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인정하시는 건가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자면 아, 네. 그러면 확실히- 주인공 배틀은 흑태자가 이긴 걸로 결론을 지어도 될까요? 결론을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 네. 이 R이랑 카린, 그러니까 파텍 1의 멤버들도 어찌 보면 그 의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신을 뛰어넘는 초월자와 같은 그런 최종 보스와 붙어서 싸움으로 인해 세상을 지켜내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뛰어나다 저렇다 이런 것보다는 게임에서 주는 재미가 어떠냐 그걸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야, 그리고 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한 명의 존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 주인공이 있겠지만 그 주위의 서브 캐릭터들, 네. 그 주인공을 부각시켜주거나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구성원들, 동료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의 힘도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세계를 확실히 평화롭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주인공 개인적인 배틀은 좀 이제 밀린다 이런 결론이 맞으신가요? 뭐 설정상 그렇게 뛰어나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여기서 아, R은 그런가요? 이게 뭐 제가 창세기전에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흑태자? 게임하면서 뭐 기절을 하거나 뭐 죽거나 뭐 상태 이상 그런 건 걸리나요? 게임 상에선 걸리는데 사실 설정상으로는 안 걸립니다. 그 설정상 걸린 거. 근데 이 파렌드 택티스 같은 경우는 뭐랄까 턴제 RPG 환상적이고 뭐 이렇게 좀 색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상태 이상이라든가 뭐 예. 주인공이 기절을 해서 뭐 행동 불능이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뭐 그런 기술이 있긴 하지만 네. 뭐 미친 듯이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위압감을 주고 저 사람 정말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은 팀이구나 동료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뭐 얘가 정말 약하네요, 주인공으로서 좀 미비하네요, 뭐 누구한테 좀 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소리는 할 수 있겠지만 주인공으로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생각 들기 때문에 저는 절대 꿀린다고 네.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파렌드 택티스 쪽은 이제 주인공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 같은 스타일이고 창세기전은 물론 리더의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개인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네, 정말 막상막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두 분 뭐 추가로 또 발언하실 거 있나요? 지금 여기 동료 캐릭터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또 단순히 이제 힘만 강했으면 이렇게 회자가 안 될 겁니다, 사실. 그런가요? 예. 단순히 힘만 강했으면 이렇게 회자가 안 될 겁니다. 이 캐릭터가 왜 아직까지 회자가 되냐면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그 친구죠. 일단은 친구의 배반으로 인해 기억상실증에 걸린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흑태자네요. 시작을 할 때. 예. 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왕으로 있던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레인저라는 이제 그 레인저요? 네, 레인저요. 네. 아크 아크레인저까지는 아니고 그런 저질 개그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산악대예요. 유격대. 유격대군요, 유격대. 수색대. 수색대. 예.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올린 펜드래곤이라는 이제 그 몰락한 왕국에 이 왕국은 왜 몰락했냐 하면은 흑태자의 제국에 의해 몰락을 했습니다. 흑태자가 결국 멸망. 예, 흑태자로 인해 멸망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을. 네네, 제국이. 네, 근데 이 이올린 펜드래곤이라는 이제 왕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왕녀를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도와주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 비스무리한 건데, 네. 예, 흑태자는 기억상실증이라 자기 입장을 모르고 이올린도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 의지가 되고 하니까 결국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 또.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기억을 되찾게 되면서 자기가 한 짓을 알지 않습니까? 예. 네, 자기가 한 짓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올린의 왕국을 멸망을 시켰고, 멸망을 시키고 자기가 이제 해온
행위들이 이제 다 다 이제 떠오르니까 예. 이제 대통합의 길을 열기 위해 야, 네. 장평책을 쓰시는구만. 큰 뜻이 있는 예, 캐릭터군요. 예. 간단히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국하고 왕국의 갈등을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야. 자신이 이제 쌓은 전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융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격이 광오하다고 작중에 표현이 됩니다. 일단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광오. 광호? 예. 미친. 광어. 저는 순간 이제 광어라고 들어가지고 횟감을 생각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무식한 발언. 광호야 미쳤나 했는데. 뭐 거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성격이 일단 거만하다고 표현이 됩니다. 뭐 못하는 게 없고 싸움도 잘하지, 전략 전술도 잘 세우지,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재수 없는 캐릭터. 뭐 그런 성격으로 이제 쭉 나오다가 이제 자신의 과거를 이제 기억을 찾게 되면서 예. 예, 자신이 이제 해왔던 일들이 좀 잘못돼 왔다는 걸 이제 느끼면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간들의 국가의 이제 융합을 이제 추진을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들이 이제 이 행성을 없애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는 자연스레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들끼리가 그렇죠. 네네. 예, 싸우던 사람들이 다 뭉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단순히 강하기만 한 캐릭터는 아니고 이제 리더십도 리더십도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더 이제 추가할 게 없으시면은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네. 추가 발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추가 발언이 네네.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뭐 어떤 캐릭터였고 약간 그 흑태자에 대해서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주인공은 고아였습니다. 고아. 네네. 고아였다가 브라이언이라는 양 아버지 밑에서 길러지면서 이 어느 날 이 양 아버지와 그 랄프라고 하는 권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애랑 같이 왕궁으로 다시 여행을 가면서 겪게 되는 브라이언이 원래 기사 그분은 창을 쓰는 기사였고 뭐 검사, 권사, 기사, 창기사가 같이 여행을 가면서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네. 뭐 그게 뭐 강함과는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캐릭터의 강함과? 그 한 축을 담당하는 네. 빠질 수 없는 캐릭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추가 발언은 없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전력보다는 또 우리 비대칭 전력도 상당히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자, 두 번째는 그 비대칭 전력에 대한 토론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상대방의 남자 주인공들을 꼬실 만한 여자 캐릭터들, 즉 미인계 토론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먼저 그 파랜드죠. 아크레인저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님의 말씀이 조금 거슬리는데요. 네. 주인공을 뭐 꼬드길 수 있는 그런 미인계가 아니고 그 캐릭터의 매력을 보자는 거죠. 네. 너무 이게 어쨌든 이제 이 비대칭 전략이긴 하니까요. 네. 조금 그렇게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제 턴이니까 네네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혹시 택틱스처럼 살고 계시는 제 턴입니다. 네. 제 턴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의 무대입니다. 네네. 발언해 주십시오. 파랜드 택틱스는 주인공 R도 있고 R은 2고 네. 레온과 랄프, 브라이언 남자 캐릭터가 있고 TT라는 뭐 마법사 남자 캐릭터도 있고 네. 그 부분들을 빼고 그 캐릭터들을 빼고 여자 캐릭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가요?
뭐 9명 중에 5명? 반 이상이 여자 캐릭터가 나오니까 네네. 그리고 2에서는 R이라는 검사 주인공 1명 빼고 네. 나머지는 다 여자 캐릭터 하렘을 갖고 있죠. 아, 부럽네요. 넘어가시고. 네, 저도 아닙니다. 네, 뭐 그 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팜 공주입니다. 아, 네. 공주로서 힐러. 저에게도 힐을 힐링을 쓰고 네. 그 파티원들의 체력과 상태 이상을 걸어주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마시아라고 날개를 달고 있는 세이렌족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것도 이제 미인인가 보죠?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천산가 싶었더니 다른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이렌 종족으로 날개가 있다 보니까 그 파렌드 택틱스에서는 갈 수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네. 그런 데서 뭐 보면 숨겨진 보물 같은 거나 이런 거 찾기 아니면 에이드라고 해서 한 명이지만 이 팜처럼 우리 파티원에게 힐을 에너지를 써주고 뭐 이런 캐릭터가 있고 그 아이템을 주워오는 능력이 다른 상대방 주인공을 꼬실 만한 그런 뭐 능력이 있을까요?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아, 네. 뭔가 찾았다 했는데 딱 줘야 돼. 금이요. 금을 찾았다 하면 내조하는 캐릭터. 이 금을 줄 테니 나와 삽시다. 그런 캐릭터도 될 수 네. 있고 오피리아라고 하이 엘프 그리고 화레스 엘프 뾰족한 길을 엘프가 갖고 뭐 있는 미모는 보장돼 있겠네요. 그리고 엘프 중에서 하이 엘프입니다. 아, 네. 오피리아라는 하이 엘프, 화레스는 그리고 물 계열 마법을 쓰는 그런 게 있고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긴 한데 네. 카린이라고 네네. 그 어린 꼬마가 나옵니다. 아, 네. 뭐 이게 뭐 어린 꼬마요? 어린 애들은 뭐 어떻게 어린 애가 나오기 때문에 뭐 넘어가고 이 카린은 또 2에서 네. 8년 후에 엄밀히 말하면 숙녀가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2 네.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그때는 또 화려한 불 마법으로 막 찢고 뽑고 네.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아, 그건 상대방을 꼬실 만한 그런 게 없지 않나요? 다 태워 죽여 버리면.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죠. 네. 마음에 불 그리고 이 지르는 카린 같은 경우는 2에서는 성장했을 때 모습을 보면 약간 그때 당시 세일러문처럼 누군가를 지목을 하면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주면서 예. 이 송곳니가 참 매력적입니다. 송곳니도 있나요? 네, 송곳니도 있고 사람. 네. 그리고 뭐 캐릭터들이 거의 겹친다고 보면 되겠지만 2에도 나오는 뭐 아리스, 사라, 라디슈, 소피아, 루루 이렇게 약간 루루는 티티의 뭐 숨겨진 딸로서 네. 뭐 자기 아, 아버지가 가족 쓰는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관계. 그런 흑마법 이 소피아라는 또 엘프가 나오는데 이 네. 엘프는 또 나중에 티티랑 이 인연이 되어서 이 루루를 낳고 라디슈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마시아의 약간 다운 버전의 아, 네. 이런 세이렌족이긴 한데 뭐 뛰어난 이동성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아, 네. 아이템을 구해오기 때문에 상대방 주인공을 꼬실 만한 매력이 있다. 그리고 각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게 조합 예. 그리고 이 게임에서 보면은 한 번씩 나오는 보너스 샷이 있습니다. 아, 너 혹시 19금 발언 19금 아니고 사회자님 샤워 안 하세요? 목욕 안 하시나요? 아, 네. 저 샤워를 하죠.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아, 이거 뭐- 너무 야하게 나오는 건 아닌가요? 아, 어쨌든 그걸로 다른 상대방의 주인공을 꼬신다. 그리고 각 캐릭터마다 매력이 있다니까요. 아, 네. 그리고 이 팜은 뭔가 이렇게 힐을 줄 때 그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날아다니는 모습이랄까 뭔가 이게 네. 오피리아 같은 경우는 하이 엘프로서 그 매력 네. 그러니까 이 파렌드 택틱스 세계에서는 등장인물의 반 이상이 다 여자 캐릭터다 보니까 네. 주체할 수 없는 매력이 넘치는 게임이죠. 그리고 네. 이거 조금 그렇긴 한데 남자 그 보스나 악당들은 거의 다 남자 캐릭터긴 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 적군 캐릭터에서도 그 뭐야 루시아라고 이 마시아랑 같이 상대를 네. 하는 검은 날개를 갖고 있는 그 아, 캐릭터가 있습니다. 악당조차도 이제 끌고 와서 네, 상대팀을 공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당이 아니고 마시아랑 친구였다 보니까 어쩔 수 네. 없이 그 죽게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해서 여자 캐릭터가 많고
그 그림체 자체가 동화풍의 약간 네. 눈 크고 입 작고 네, 얼굴 저도 뭐 그 작가 잘 알고 네, 있습니다. 땡그란 그림체가 워낙 그- 이쁜 걸로 그 유명하죠. 예쁜 그림체 요즘은 게임이다 좀 보니까 다른 길로 빠져서 일을 하고 계신다. 뭐 너무 아쉬워. 시간 관계상 이제 캐릭터마다 넘치는 매력이 네네. 있다.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뛰어나다, 제가 뛰어나다 할 수 없는 모든 캐릭터가 다 제 가슴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창세기전 남자 캐릭터들이 바로 넘어올 흐물흐물 녹아내릴 걸.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창세기전 측 이제 자바카스님 반론과 함께 이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요 창세기전이 기본적으로는 약간 그 전쟁물 비스무리한 그런 게임이라 네. 예, 사실 여자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네네. 그렇게까지 좀 매력 많은 캐릭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2에서는 그럼 미인계에서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또 아니다. 네네. 이거는 2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이제 네. 외전 캐릭터를 좀 끌어오겠습니다. 외전. 네. 그분이 나오시는 건가요? 그분이라면 누구를? 자, 이 창세기전 시리즈 중에서도 좀 이질적으로 예. 약간 미연시 비스무리한 방식을 표방한 이제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미연시요? 네. 이것도 강력한 또 미인계가 나오겠네요. 네, 템페스트라고. 그건 들어봤어요. 예. 몇 번 그림은 봤고 예, 작가가 김모 씨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가? 예, 아니에요. 뭐 일부는 있죠. 예. 김모 씨, 김형 모식이 아닌가?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토니 씨입니다. 네. 뭐 잘못된 정보는 네. 발언하지 말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네, 일부 그러면- 들어가기 일부 일부? 일부 있어요. 맞네. 남캐지만. 네. 싫다 남캐. 자, 아무튼 대놓고 이제 약간 미연시풍을 표방하는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여자 캐릭터만 9명이 나옵니다. 9명이요. 남자 캐릭터는 1명인데. 파랜드 시리즈에 만만치 않은 이런 예. 여자 캐릭터의 예. 비율을 파랜드 시리즈는 몇 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넘네요. 그리고 열하나. 그리고 샵 언니랑 웨이트리스가 있어요. 네, 그 알겠습니다. 언니들도 각각의 대사가 있고. 네, 이따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창세기 전주 발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수 없다. 유독 미안합니다. 이런 여성 캐릭터에 좀 발끈하고 그러니까요. 계시구나.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번 주에도 네티를 일부러 하신 것 같은. 네, 어쨌든 창세기 전주 네네. 발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네. 남자 싫어요. 자, 여 캐릭터만 9명이 나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참 온갖 요새 말로 하면 모해 속성이라고 하죠. 모해요? 예, 모해 속성이라고 하죠. 이런 게 다 때려박아 있습니다. 뭐 작정하고 만든 캐릭터다. 네, 어떻게 보면 작정한 캐릭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왜 하나하나 일단 불러보면 공주의, 브라콘의, 금발의, 벽안의, 그 다음에 백치미의, 여군의, 그 다음에 이제 검은 피부라 그러죠. 네. 예, 약간 탄 피부, 탄 피부, 로리, 어. 공돌이, 공돌이, 마법사, 공돌이요? 채찍, 여왕, 채찍은 좋다. 귀여워. 채찍 좋은데? 채찍, 여왕, 약간 그 본디지라고 하나요? 약간 아니. 그 본디지 복장. 네. 그리고 누님, 빨간 머리, 뭐 별게 다 나옵니다. 그게 템페스트 한 작품에 다 나오는. 이게 한 작품에 다 나와요. 이거 작정하고 만든 캐릭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작정. 자, 일러스트 분도 유명한 분입니다. 예, 토니라고. 네네. 예. 인터넷 창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이분이 이런 쪽으로 유명합니다. 예, 예. 또 그런 분이 그린 일러스트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이 그린 일러스트들이다 보니까 보면서 한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예, 저도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전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네, 저도 그 창세기전 시리즈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 네. 이 템페스트 작품을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만 나온다고. 전 달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게임 잡지를 사면 그 주는 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파랜드 택틱스 농객분께서 지금 창세기전 넘어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전 지금 캐릭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럼 이제 창세기전 계속 발언 이어해 주십시오. 네네네. 아까 미인계 쪽은 사실 이쪽 캐릭터, 이 시리즈 캐릭터 중에서 미인계를 쓰는 캐릭터는 사실 없어요. 네, 가만히 있어도 넘어오는 애들은 가끔 있죠. 예, 가만히 있어도 가끔 넘어오는 애들은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요 템페스트의 실질적인 여자 주인공 네. 엘리자베스 펜드래건이라고 있습니다. 펜드래건 이 성을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왕녀거든요. 아. 공주예요, 이 네. 공주. 공주예요. 예. 아, 근데 이 여자가 약간 그 정치적인 그거에 좀 얽혀가지고 아. 예. 삼촌이 이제 결혼을 하자 그러고 아. 사촌 오빠도 결혼을 하자 그러고 미안합니다. 아 뭐 고대 그런 일은 있었다니까. 네네. 예전에 뭐 왕족끼리 뭐 그런 뭐, 일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손은 주걱턱이 나오겠군요. 뭐 게임이니까. 사실 자손이 없어요. 뭐 아무튼 네. 삼촌이 결혼하자 그러고 이제 뭐 사촌 오빠가 결혼을 하자 그러고 이제 또 여동생은 이 언니를 좋아는 하는데 이 언니가 워낙에 인기가 많고 장미의 신부라고 불립니다. 뭐 외모도 예뻐서 빼어나서 금발이고 모든 걸 다 금발까지. 예. 네. 금발이고 드레스를 입고 싸워요. 아 전투 드레스를 입고. 예, 드레스를 입고 전투를 합니다. 갑옷은 짱짱하게 했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예. 그뿐만이 아니군요. 사실 약혼자도 있었어요. 아 약혼자까지 있나요? 네네, 약혼자도 있었어요. 유부녀는 좀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부녀는 아니고. 아 유부녀는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귀족 측에서 이제 약혼을 이제 한 거, 귀족 측에서 이제 정략 비스무리하게 한 건데, 네. 이 엘리자베스는 심드렁하죠. 심드렁하죠. 네.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네. 예. 뭐 결국 이제 나중에 전쟁 나고 뭐 이러면서 흐지부지 됩니다. 뭐 그리고 결국은 사촌 오빠랑 결국 이제 사촌 오빠랑 골인을 하게 되는데, 예. 사촌이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안 되지 않나요? 네, 뭐 게임이 이거는 가상 세계니까요. 뭐 사촌들 사촌까지는 된다고 했어요. 사촌들마저 아니 그런 가상 세계라니까. 네, 일본은 사촌까지 된대요. 뭐 사촌들도 네네. 노릴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어서 이제 파랜드 남자 주인공이라면 당연히 넘어올 것이다. 네, 뭐 예뻐요. 네네. 사실 예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순한 사람이고, 순한 사람 이제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요. 네, 메리 펜드래건이라고. 이거 좀 인터넷에 쳐보시면 약간 유명한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네. 이름이? 메리 펜드래건이라고. 검색해봐야지. 예, 파랜드 측이 이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왕 캐릭터죠, 속성이. 속성이 여왕 캐릭터고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공격하는 대사가 미천한 것. 네, 미천한 것. 미천한 것. 뭐 이런데 뭐 이 대사로 유추가 되죠. 어떤 성격인지. 네네. 네. 왠지 앞에서 왠지 구두로 핥아야 될 것 같은. 저는 이런 캐릭터 무서워합니다. 구두로 핥아야 될 것 같은. 마이 숄더. 네. 뭐 미니 게임에서도 이 아가씨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예. 사자를 채찍으로 후려 패요. 무서운데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파텍 남자 캐릭터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채찍으로 촥 패면은 맞기 싫어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채찍으로 상황인 촥 패면 것 어떻겠어요.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강단이 있는 여왕님 캐릭터가 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오피리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여기에도 오피리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얘는 또 엘프가 아닌가요? 얘는? 엘프는 아니고 네네. 파티마라고 하는 약간 그 인공 생명체 같은 건데. 그거 뭐야 파랜드 말고 네? 그 뭐였죠? 그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파티마라고 약간 그 부속품으로서 뭐라고 자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네. 쓸데없는 얘기.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에 펜 좀 치워봐요. 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 보면 파티마라고 그 메인 컴퓨터 능력을 하는 약간 뭐 가상의 생명체 뭐 그런. 네네. 자 이건 날려주세요. 파랜드- 전혀 관계없는 파랜드 얘기네. 관계없는 얘기는 전혀 관계없. 이건 날려. 미안합니다. 네네. 자 파티마로 약간 인공 생명체인데 예. 얘는 또 백침입니다. 사실 일본하고 한국에서 이 캐릭터가 제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인간이 아닌데도. 예. 어이구야. 뭐 약간 예쁘게 생겼네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성우보 정도 있어요. 아. 예, 성우보 정도 있어요. 네. 찾아보시고요. 네. 아무튼 인기는 정말 많았습니다. 네네. 예, 이 특유의 백치미로 인기를 많이 끌었고 이 백치 캐릭터가 예, 인기가 사실 많죠. 사실 이전까지 백치 캐릭터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럼요. 국내에서 백치 캐릭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예, 백치 캐릭터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여군이 나오고, 여군이요. 예, 여군도 나오고, 어이구야. 예, 다양한 취향의 이제 뭐
파텍은 그냥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군요. 그리고 로리도 나와요. 제 턴은 언제 오나요? 아, 네, 이제 네. 곧 로리, 바로 수녀 뭐 다 나오는데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예 일단 뭐 제일 인기 많은 한 몇 명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한번 얘기를 파텍 따로 캐릭터는 해보시죠. 그럼 바로 다 넘어올 만한 그런 다양한 매력이 있다. 채찍으로 후려패는 어쩔 거예요. 네. 제 턴인가요? 네, 파렌드 택틱스 네,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턴입니다. 네. 방금 뭐 창세기전 말씀을 하셨지만 파렌드 택틱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캐릭터, 여자 캐릭터가 있다. 미인, 미모 이거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주가 나옵니다. 여기도 네. 공주가 나오고 노란 긴 머리 아, 공주 캐릭터는 다 금발로. 엘리자베스도 그래요. 아, 네. 서로 이제 네, 그렇고, 금발로 이제. 그리고 맞춰주고. 마시아는 또 노란색의 긴 머리. 아, 팜은 노란 머리는 아닙니다. 아, 네네. 약간 갈색. 그리고 오피리아는 노란색 긴 생머리. 남자의 로망이죠. 예. 긴 생머리. 그리고 카리는 어릴 때 빼고 약간 웨이브 들어간 긴 머리. 네. 그리고 뭔가 건강미 넘치는 활달한 캐릭터. 건강미. 네, 귀염귀염한 캐릭터군요. 그리고 리아는 뭔가 우수에 찬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리아는 왜 눈이 빨갛죠? 그 아버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레온이랑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는 네. 이 리안 같은 경우는 뱀파이어의 피를 타고난 피를 이어 반반 인간인 거죠. 반은 인간, 반은 뱀파이어다 보니까 눈이 빨간색 그렇게 되어 나오고 아리스는 단발 그리고 이 캐릭터도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집이 아, 있는 집 자식이군요. 있는 집 자식이다 있는 집 보니까. 자식이군요. 있는 집 자식이다 보니까 드레스를 입고 사라라고 이 원에서는 랄프가 하던 격투가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2에서는 사라라는 여자 캐릭터로 넘어오면서 검은 피부에 쇼컷 아, 건강미. 뭔가 건강하고 약간 뭔가 이게 다부진 듯한 느낌 네. 그리고 검은 피부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 태닝한 피부 같은 그런 건강미 그런 게 딱 갸루 피부라고 하죠. 그렇게 너무 심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약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질끈 묶은 머리 아시죠? 이게 뭐 뭔가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이게 줄을 찍 묶은 그런 네. 머리 그리고 각 캐릭터들은 또 머리핀을 탁 하고 나 공주 나 이쁜이다라고 또 나타내고 있고 롤이 말씀하셨는데 1에서 카린과 2에서 루루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민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역시 롤이 전문가답게 그렇진 않습니다. 제 턴이라고요? 그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귀염귀염 뭔가 귀엽고 깜찍하고 깨물어주고 싶은 캐릭터 카린과 루루가 나오고요. 그리고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엘프가 더 나오고 그리고 엘프의 로리의 뭐야 이거 공주의 귀족 자제 딸내미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특징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샵 언니라고 나옵니다. 샤번이요? 샤번이요? 캐릭터 이름이 샵 언니입니다. 아, 네. 그리고 뭐 하는 캐릭터죠? 원에서는 네. 특이하게 가게에 들른 적이 없는데 그 캐릭터들이 막 고민에 빠졌을 때 뭔가 심숭생숭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게에 나타나서 이 물건 사세요 라면서 강매네. 강매가 아니죠. 무서운 사람이군요. 뭔가 그러니까 끝판대장과 붙기 직전에도 네. 이 샵에 오게 됩니다. 뭔가 가게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샵 언니가 나타나서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세요 막 이런 식의 아, 막 꼬셔지는 게 아니라 샤번니가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캐릭터. 들이대면서도 뭔가 남자들이 아. 근데 또 네. 예로 들어서 TT라는 그 마법사 캐릭터가 약간 자기 페이스를 갖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그 캐릭터인데 예. 이 TT가 꼬셔보려고 가까이 갑니다. 아, 가까이 갔더니 보안 장치로 번개가 푹 떨어지면 TT가 기절을 했나 싶었더니 갑자기 또 야 그러면은 넘어갈 수가 없겠네. 철병녀는 넘어갈라다 죽겠네. 철병녀가 아니고 이게 또 다른 캐릭터한테는 또 다정다감하고 네. 뭐 이런 게 나오고 또 2에서는 웨이트리스라고 또 나옵니다. 웨이트리스가 나와가지고 뭐 TT가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뭐 어쩌고 했을 때 뭐 접시 닦기를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약간 강매 여왕님 같은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약간 강매라고 얘기했어. 방금. 강매는 아니고 여왕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물건값을 떼먹지 말고 제대로 내라. 주로 그러니까. 그 TT라는 캐릭터에만 공격을 가하지 나머지에게는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그런 캐릭터인가요? 왜 그러냐면 이 랄프 브라이언 랄프도 약간 개그 캐릭터긴 하죠. 네. 레온이나
이런 R이나 이런 남자 캐릭터들은 뭔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뭐라고 해야 되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고 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TT나 랄프 같은 경우는 개그 캐릭터다 보니까 개그 캐릭터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네. 약간 이 뭐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웃기네 훗풋 하면서 피식 웃게 되는 개그 요소가 이거는 약간 조소적인 웃음 아닌가요? 네, 이거? 그렇게요. 개그 요소가 엄청 제 턴이라고요? 개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 즐겁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게 미인들도 많이 나오고 각 캐릭터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라든가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맞게 그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직업 그리고 성격. 네. 창세기 전 얘기를 하자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래. 너무 노골적이면 쉬워 보이고 싸 보이고 별로 정이 안 가요. 제가 파렌트도 좀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요? 세이렌의 엘프의 네. 그거 말 잘한다. 그거 오늘은 내가 적으로 싸우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템페스트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이 등장인물들이 차례차례 그 포함이 되고 우리 동료가 되는 거지. 갑자기 확 나와서 누구를 공략하고 누구랑 뭐 잘해보려고 뭐 그런 캐릭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맞게 이야기의 스토리에 맞게 우리 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러한 느낌은 전혀 네. 아니 지금 자막학생이 펜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아니 뭔가 불리하고 딸리니까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는데 저는 아니 전혀 그런 눈을 거 찔릴 것 같아서 그래. 눈을 찔릴 것 같아서. 필기를 하면서 뭐 하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왜 이러나 모르겠네. 네, 청취자분들은 안 보이셔서 모르겠지만 펜을 눈앞에서 휘적휘적 그레인저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게? 제 턴입니다. 네네. 시간 관계상 이제 더 이상 발언 기회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창세기 전 측 자박하스님 뭐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뭐 딱히 뭐 반론할 건 없습니다, 사실. 네, 그렇지. 뭐 여기에도 뭐 이쁘장한 캐릭터 많이 나왔었고, 네네. 사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리고 뭐 게임 디렉터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네. 멋진 여자 캐릭터가 없는 게임은 실패작이다. 그건 맞네. 실패작이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음 거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다음엔 실패작을. 네, 망했어요. 내가 알기로. 그렇군요. 이게 게임 캐릭터는 무조건 이쁘고 멋지고 잘생기고 사람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캐릭터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양쪽에 다 뭐 매력 있어요. 다. 네, 정말. 뭐 기본적으로 겹치는 것도 많네요 보니까. 근데 뭐 설정상 이렇게 뭐 금발이라든가 뭐 이런 설정들은 겹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공주 캐릭터라든가.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역시 막상막하의 미인계 대결, 뭐 서로 알 수 없는 뭐 단지 걱정이 된다면은 이제 파텍 쪽에 TT라는 캐릭터가 너무 이제 싸게 굴어가지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싼 캐릭터가 아니고 설정이 그런 거지. 마법은 정말 강력합니다. 네. 뭐 전투력은 빼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아무래도 미인계다 보니까 이제 넘어갈 만한 캐릭터가 있다는 건 좀 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래도 뭐 다양한 서로 다양한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든 그런 배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더 이상 발언하실 거 없으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예. 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상처뿐이야. 네. 자, 세 번째 주제. 아무래도 이제 근접 캐릭터만 가지고는 RPG를 진행할 수가 없기에 그를 지원해주는 힐러 캐릭터와 그리고 지원 사격을 해주는 보조 캐릭터, 마법 캐릭터가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RPG 세계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이번 대결 토론은 그 힐러 캐릭터와 마법 캐릭터의 배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자바크스님 창세기 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힐러랑 마법사라고 하셨죠? 예. 근데 이게 약간 상충되는 게 약간 있어요, 여기에서. 그 왜
설정상으로는 그냥 의사인 캐릭터가 있는데 네. 게임상에서는 마법이 강해가지고 마법 한 방 전체 마법 한 방 걸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캐릭터도 있어요. 힐러인데 공격 의사인데 처음부터 이제 강력한 캐릭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런 캐릭터도 있고 뭐 약간 그래가지고 좀 이것저것 좀 섞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실 2에서는 초반에는 약간 보조 캐릭터들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초반엔 보조 캐릭터들이 필요해요. 뭐 쩌리 마법사들이라도 네. 쩌리 마법사들이라도 뭐 이제 기를 모아서 한마디로 기를 모아서 전체 마법을 난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문제는 이걸 적들도 똑같이 해요. 아, 쩌리 법사끼리도 이거 서로 막 날려요 그냥.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아무튼 먼저 날리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네네. 날리면 일단 승부가 결정되는데. 네, 먼저 날리면 내가 거의 이긴다고 봐야 돼요. 네. 예, 그런 게 있고, 뭐 특정 캐릭터를 뽑아보라면은 예. 일단 요 창세기 전투에서 가장 강한 마법사라고 일단 하려면은 한 사람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 최강의 캐릭터. 예. 하나가 또 따로 있긴 있는데 이건 보스 캐릭터라서. 아, 네네. 그거는 이따 다음 주제에 네네네.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비쉬누라고 있습니다. 아, 그 신 이름 아니나요? 네, 근데 여기선 캐릭터 이름으로 나와요. 아, 네. 네. 그 흑태자 휘하의 그 제국 칠룡사라고 거기에 일원인데 네네. 예, 제국의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 이 사람은 별로 마법력 강하고 못 쓰는 마법이 없는데 네. 다 잘하는데 네. 문제는 캐릭터 일러스트도 없고 네. 예, 캐릭터 일러스트가 없고 없다고요? 예, 없어요. 없고 그 도트도 네. 캐릭터 도트 있죠? 네. 도트도 그냥 일반 시민 A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이거 예. 그러면은 예. 그냥 버려진 캐릭터네요. 이 캐릭터는 무슨 네네. 캐릭터인가요, 도대체? 마법이 무진장 강하죠, 대신에. 하지만 아군인가요? 아군이에요. 아, 예. 직접 플레이어가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건 근데 한 3번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도 플레이가 되는군요. 예. 대충 만들었네. 3번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일단 마법이 제일 센 보조 캐릭터라고 하면은 이 캐릭터밖에 사실 뽑을 캐릭터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일단 2에서는 요거 하나고, 네네. 네, 그 다음에 그 외전으로 넘어가면은 그 서풍의 광시곡에 네, 서풍의 광시곡. 에스메랄다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 캐릭터입니다. 뭐,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인데 공격 마법 지력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마법은 지력 아닙니까? 아, 네, 그렇죠. 지력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떨궈 버리면 애들이 맞고 그냥 다 날아가요 그냥. 힐러인데. 네, 힐러인데 번개가 몇만 볼이요? 이 캐릭터의 함정은 네. 예, 이 캐릭터의 함정은 힐러임에도 불구하고 예. 힐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별명도 성녀입니다. 아, 성녀요? 네, 성녀예요. 네. 팬들 사이에선 마녀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죠. 힐러인데 마녀라고 붙을 정도의 예. 강력한 보조 캐릭터가 네네네. 있군요. 뭐 그런 캐릭터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캐릭터 중에 보조 캐릭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보조의 보조까지 예. 강력한 마법을 보조 캐릭터 중에 보조 캐릭터. 네. 예. 뭐 이후 시리즈 뭐 3에선 사실 보조 캐릭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예. 원체 캐릭터가 많고 원체 주인공 위주로 돌아가서 그건 네네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템페스트에 네. 예, 보조 캐릭터 중에 보조 캐릭터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니고요. 예, 주인공은 아니고요. 네. 코델리아 오스틴이라는 네. 코델리아 오스틴이라는 로리 캐릭터가 나오는데 롤이요. 네. 로리를 버리다니. 얘가 공순이에요. 네네. 네. 얘가 왜 보조 캐릭터냐? 마법도 보조 마법을 갖고 있고요. 네. 보조 마법이라면 어떤 마법을 뭐 힘을 올린다든지 뭐 속도를 올린다든지 버프 위주군요. 예, 네네. 네. 근데 이 캐릭터의 함정은 무기는 폭탄이에요. 네네. 무기가 폭탄인데 마법사인데 폭탄을 쓴다고요? 아니 마법사 아니에요. 법사는 아닌데. 공순이에요, 공순이. 공순인데 마법을 쓴다고요? 예. 이게 더 이상한. 공순인데 얘가 왜 보조 캐릭터 중에 보조 캐릭터냐면은 맷병기입니다, 얘가. 좋구만. 그 강력하다던 맷병기. 예, 맷병기예요. 이 캐릭터의 제일 무서운 점은 네. 상점에서 네. 그 태슈브의 낙진이라는 그런 이름의 아이템을 팝니다. 네. 폭탄을 팔아요. 낙지요? 네, 낙진. 네. 낙진. 네네. 그런 걸 팔아요. 그거 몽창 사가지고 네. 턴 돌아왔을 때 네. 그거 한번 던져주죠. 그 맵이 싹 정리됩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캐릭터도 네. 이런 짓은 못했어요. 아니 청소해버리면 재미없겠네. 몇 뭔가 병 깨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난관을 네. 돌파하고 아카리자님 일단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게임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후반에 가면은 예. 그 세이브가 불가능한 7연 전이라는 지옥의 전투가 있습니다. 세이브가 불가능해요. 적은 또 더럽게 많이 나와. 내가 이거 깨다가 버그 때문에 다운돼가지고 내가 키보드를 부실 뻔한 적이 있어요. 내가. 버그도 많구나 게임이. 뭐 인정합니다. 네. 제작자도 인정하는데 뭐. 깔끔한 인정. 네. 제작자도 인정하는데요. 뭐.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 주인공인 이 게임 그 템페스트의 주인공인 샤르노스트의 경우에는 네. 그 이제 턴이 한 10번 정도 지나서 기가 모여야 그 맷병기 난사가 가능합니다. 네네. 맷병기를 쓰는 게 가능한데 예. 필살기를 얘는 턴만 돌아오면은 그냥 폭탄 한 번씩만 날려주면 싹싹 정리가 돼요. 혹시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화면 들어오는 전체입니다. 맵 전체 밸런스 파괴네. 화면 들어오는 전체입니다. 장난이 아니군요. 예. 그 화면이 게다가 약간 줌아웃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던지는 순간 약간 줌아웃이 되면서 약간 그 화면에 벗어나 있는 애들도 다 맞습니다. 범위가 네. 범위 확장까지. 예, 범위 확장까지 돼요. 약간 네. 아주 약간입니다만 그래도 보조의 보조 캐릭터가 안 맞을 수 있는 애가 맞는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캐릭터들은 뭐 MP가 있어야 되거나 예. 마력이 있어야 되거나 턴이 돌아와야 되거나 턴을 모아서 기를 모아야 네네네.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사용을 못 한다거나 예. 이런 장애가 있으나 네. 이런 장애 이 캐릭터는 그런 거 없어요. 상점에서 그냥 레벨 1이라도 상점에서 폭탄만 사서 들려주면은 한 방에 그냥 맵 싹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고작 버프 마법밖에 못하는 주제에 고작 버프 마법밖에 못하는데 레벨 1에서 그냥 폭탄만 사서 던져주면은 다른 캐릭터는 폭탄 못 던지나요? 다른 캐릭터는 못 써요. 걔만 쓸 수 얘는 있는. 공순이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냥 그 폭탄만 잡아서 가라 하고 이동시킨 다음에 폭탄만 한번 떨궈주면은 자기는 피해 안 받고요? 전혀요. 잡몹 제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잡몹이 다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보조 캐릭터 중에 보조 캐릭터입니다. 네, 그럼 뭐 파렌드 측 뭐 반론이나 주장하실 수 있으면 방금 주시기 얘기를 바랍니다. 들어보니까 뭐 네. 캐릭터 1로서도 뭐 맵을 정리할 수 있고 뭐 밸런스 파괴 얘기만 제대로 들어서 뭐 게임이 재밌을까 뭐 이런 사람 뭐 생각이 들었고요. 네. 파렌드 택틱스 이 시리즈의 특징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 캐릭터랑 마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예. 방향 설정이 돼요. 이 주제와 캐릭터 관련 있는 내용입니까? 됩니다. 네, 그럼 듣도록 이 방향 하겠습니다. 설정 때문에 이 캐릭터들을 오밀조밀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재배치하고 제자리에 두는 그 맛 그리고 3셀 앞에 적이 있으면 네. 직진 3셀 앞이면 돌진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기능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캐릭터와 마법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3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도 짜야 되고 네. 뭐 주인공이나 뭐 다른 캐릭터가 많이 맞았을 때 힐을 해준다든가 이런 캐릭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먼저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 1과 2는 약간 상충되는 저 게임 그 8년 후의 세계고 뭐 이런저런 세계이기 때문에 비슷한 마법이 많고 예.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뭐 바뀐 게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힐이 있습니다. 힐 마법과 아까 좀 뭐 뛰어난 절대자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네. 게임은 이 보조 캐릭터가 뭐 마법이 없으면 정말 좀 깨기는 어렵다. 게임 설정상 게임 자체가 그닥 어렵진 않은데 네. 하다 그게 보면 다 이제 힐러와 보조 캐릭터 덕분이다. 힐러와 보조 캐릭터들이 없으면 혼자 일당백은 좀 불가능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뭐 노가다를 해서 뭐 그 캐릭터만 99를 찍는다던가 뭐 미친 듯이 레벨을 올려놓지 않는 이상 네. 뭐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 보조 캐릭터와 마법이 없으면 정말 힘들죠. 우선 얘기를 들어서 팜을 통틀어서 힐링과 리커버리 그리고 리저렉션으로 기절한 캐릭터를 살린다던가 전형적인 힐러 네, 캐릭터. 상태 이상이 걸린 캐릭터를 원래 상태로 돌린다거나 힐을 준다거나 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팜은
그 2의 아리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2에 나오는 힐러인 아리스는 네. 약간 너무 고귀하게 자라는 공주다 보니까 근접 데미지가 약한 반면에 이 팜은 긴 몽둥이 네. 곤봉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네. 앞에 3셀까지 공격이 세 칸을 찌르는군요. 공격이 가능하죠. 힐러지만은 자기한테 다가오는 적을 가차없이 두들겨 패주겠다. 그리고 체력은 그냥 모르겠는데 힘도 세서 아, 네. 다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 아무래도 힐러가 자기 방어가 없으면은 승려 약간 비슷한 몽크 비슷한 그런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각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스킬이 뭔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레온 같은 네. 경우는 땅을 가르는 슬래셔해서 뭐 길을 날려보내는 기술도 있겠지만 데스폴트였나 뭐 해서 공간을 가르는 네. 그 마법이라고 하기 검술 쪽에 가깝지 않나요? 검술 네. 근데 MP를 사용하니까 아, 마법이라고 뭐 치면 뭐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얘기했잖아요. 뭐 주인공 아, 필살기 네. 뭐 모으기 위해서 그게 그거랑 마찬가지고 네.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자기 희생을 해서 뭐 우리 편을 기절되어 있는 우리 편을 살린다거나 좀 색다른 힐이네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하고 자기는 기절 상태로 빠지면서 네. 우리 편 기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깨우고 자기는 기절 약간 그런 캐릭터가 있고 설사 이 창세기 전 측에서 몇 병기를 공격을 해도 브라이언만 살아남으면 브라이언만 살아있으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깨어나라 동지들이여. 브라이언이 체력이 좀 좋은 편인가요? 창기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창기사가 원래 말을 타야 되는데 여기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또 나이도 50대 중반 8년 후에는 죽어요. 창세기 전의 공격에 대해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구석에 숨어 있으면 되죠. 아, 구석에 아무래도 뭐 네, 범위 바깥에 있다가 네, 범위 바깥에 있다가 들어와서 숨어 있다가 희생해서 다 살리겠다. 다 아무튼 주먹 떼서 맞을 겁니다. 그 정도로 네. 살릴 수 있고 랄프 같은 경우는 멸신난모에서 예. 한 번 쓰면 다음 턴에 미친 듯이 킹 오파의 막 기술 막 필살기 쓰듯이 막 때려 네. 패우는 그런 게 있고요. 마시아 같은 경우는 서먼 메시아에서 전체 마법이 있습니다. 뭐 네. 원래는 번개를 떨어뜨리는 마법이고 있지만 나중에 되면 레벨업을 하게 되면 서몬 메시아.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좀 잘못돼서 사몬 메시아 해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긴 시절 한데 게임이 좀 번역이 네. 좀 잘못됐긴 이거 하죠. 메시아를 소환한다 뭐 이런 뜻으로 뭐 이런 네. 거고 아, 천사를 소환하는 네, 능력을 천사를 가지고. 소환해서 네. 그 효과음도 납니다. 휙 그러면 전체 애들이 데미지를 받고 그 팜도 소환하는 그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하면은 그 기절한 사람 빼고 우리 편 상태 이상 걸린 사람들이나 체력 회복 다 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전체 맵 맵 병기 전체라고 해야 되나 서먼 엘리시아 예. 전체 화면에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상태 이상도 치료 그리고 기절한 아군은 치료 불가 뭐 이런 아, 기절은 살리지 못하는 기절은 브라이언이 있으니까요. 브라이언이 살리고 팜으로 전부 네. 다 회복하고 그리고 불만 살아 있으면 창세기 전은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시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치어링해서 네. 다음 턴에 행동이 끝난 우리 편을 다시 한번 다 턴을 다시 돌리는 그런 네, 기능까지. 그렇죠.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일런스에서 또 조용해 마법을 못 쓰게 마법 못 쓰게 막아버리고 어. 뭐 오피리아 같은 경우는 메이드래 메머드 네. 메이드는 아닙니다. 메머드라고 인어를 소환해서 네. 물러서 공격하고 뭐 카리는 원에서는 피닉스라고 불사조를 소환해서 네. 그 일정 셀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 데미지를 줍니다. 근데 2에서는 피닉스가 약간 좀 단조로운지 이프리트로 바뀝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소환수도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뭐 그게 바뀌는 네. 그리고 리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단검을 쓰다 보니까 좀 키우기엔 좀 힘든 반면 네. 좀 키워놓으면 그러니까 상대편의 적의 피를 뺏어서 체력 흡수까지. 체력 흡수를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뭐 뱀파이어 기술이 늘어서 뭐 박쥐를 소환해서 뭐 또 공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빠뜨렸던 TT 같은 경우는 흑마법이랑 땅계열 마법을 씁니다. 흑마법이요? 흑마법. 네. 흙을 말하는 네. 흑 어둠. 네. 어둠 속성. 어둠 속성이요. 네. 어둠.
네. 그 속삭 마법과 땅계열 마법을 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그 약간 그 TT 자체가 개그 캐릭터다 보니까 예. 그 기술을 쓰면 대머리 독수리가 네. 바위를 물고 옵니다. 힘들게 끽끽끽끽 날아서 뭐 그런 마법이 다 있죠. 돌을 뚱 떨어뜨리고 피하면 되겠네. 아, 네. 그거는 뭐 뭐100%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거를 장담하시지? 게임이잖아요.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스퀘이크 지진 네. 일으켜서 뭐 날개 달린 애들한테 조금 안 통하긴 하지만 음. 어스퀘이크 뭐 이런 보조 마법이 있고 어차피 창세기전은 다 인간이니까 뭐 다 맞을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여기도 인간이고 다 똑같죠 게임상. 창세기전은 그리고 날개 달린 캐릭터가 없으니까. 밸런스 파괴를 한다면 게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아쉽긴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게임이란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무조건 이긴다라기보다는 이 어려움을 그 난관을 돌파해서 재미적인 요소 재미로 이렇게 타다다닥 깨서 이 부분에서는 이 마법과 이 부분에서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약간 오밀조밀한 그 재미 머리를 써서 뭔가 난관을 돌파하고 내가 뭔가 해냈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 캐릭터가 성장을 했구나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뭔가를 배웠다라기보다 뭔가를 기억해내서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뭔가 강해진 듯한 느낌? 그걸 그 성취로 하는 거죠. RPG란 게. 그 전략 시뮬이나 실시간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레벨업을 하면서 캐릭터가 뭔가 세지면서 네. 조합이 되는 그 느낌을 보는 거지. 누군가 너무 뛰어나서 시간 관계상 내 발언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자바카스님 미안합니다. 뭐 발언하실 거 반론이나 발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아까 그 보조 캐릭터 중에 보조 캐릭터 뭐 그 네네. 코델리아를 얘기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었어요. 네. 또 추가적인 네네네네. 그런 캐릭터. 네. 하나 빠뜨린 게 있었어요. 이 캐릭터가 또 무서운 점이 하나가 네. 특수 기술 중에 전차를 타는 게 있습니다. 전차를 탄다고요? 예, 전차를 로드롤러다 그건가요? 로드롤러와 전차는 많이 다른데 뭐 암튼 네. 그 전차를 타면은 뭐 밖에서 때리는 거는 아예 뭐 데미지가 박히지도 않아요. 데미지가 박히지도 않고 탱크네. 그래 맞아요 탱크예요. 데미지가 박히지도 않고 공격을 하면은 폭탄이 뭐가 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랜덤으로 나가는데 가끔가다 이제 몇 병기도 나가고. 아니 다른 폭탄 다 빼놓고 그 몇 병기만 사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그냥 그것만 이제 집어 던져도 이기는데 만약에 좀 맞아서 체력이 떨어졌다. 힐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체력이 떨어졌다. 왠지 내가 공격하기 전에 놈들이 얘를 먼저서 때릴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전차에 타면 됩니다. 그럼 뭐 이길 수가 없어. 방어까지 와. 그리고 예. 폭탄도 그것만 하면 되겠네. 그 뭐냐 뭐 낙진 그 폭탄만 하나 사놓고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레벨 1이라도 보조 캐릭터 중에 보조 캐릭터인 이 코델리아 오스틴은 그것만 던지면은 다 끝납니다. 밸런스 파괴네요. 경험치는 먹나요? 많이 먹죠? 아유 사기네. 밸런스 파괴 재미없어. 사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파텍 쪽에서는 좀 밀린다 이런. 브라이언의 세크리파이스가 있습니다. 대항마가 다 있다니까요. 죽어도 일단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렇게 소멸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도 마법이 하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선라이트라는 마법이 있습니다. 네, 그건 또 어떤 마법이죠? 이것도 사기 마법이죠. 어. 적은 공격을 하면서 아군은 전부 다 회복을 합니다. 공격과 회복을 공격과 회복을 동시에. 공격과 회복을 그대에게. 이거 어떻게 읽을 겁니까 이거? 네, 공격과 회복 그리고 파텍 쪽은 회복하면서 상태 이상까지. 네, 뭐 알겠습니다. 뭐, 정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서로에게 뭐 다양한 마법이 다 있군요. 있습니다. 이거. 다 있습니다. 네, 뭐 역시. 컨트롤이죠.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네, 중요한 건 플레이어다. 플레이어가 중요해. 네. 뭐 더 추가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럼 뭐 얘기하려다가 뭐 시간 없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뭐 발언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세 번째 주제도 역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마법과 힐 대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토론 주제는요. RPG 게임하면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있죠. 바로 보스 캐릭터입니다. 주인공들과 캐릭터들을 괴롭히는 보스 캐릭터의 강력함 역시 RPG의 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두 작품에 보스 캐릭터가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네 번째 토론 주제 보스 캐릭터 간의 배틀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크레인저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제 턴이죠. 예. 최종 보스도 있겠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중간 보스들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뭐 잡몹을 이끌고 나와서 창세기 전 보스 정도는 중간 보스로도 이길 수 있다. 뭐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처음에 보면은 저 투르크라는 투르크 왕국의 그 4대 천왕이 나옵니다. 네. 각 애들은 전형적이네요. 4대 천왕 뭐 기본적이죠. 건트, 웰라, 루시아 그리고 발가라는 애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건트 같은 경우는 땅의 속성을 가진 사천왕으로서 종족은 타이탄인데 무식하게 생긴 도끼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뭐 모습은 정말 멋있고 정말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뭐지라고 생각되는 게 큰 도끼를 딱 휘두르는데 힐링을 딱 써주는 뭐 그런 힐을 달고 있는 보스는 그런 캐릭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치유도 가능한 버서커, 광전사가 될 수 있는 생명력도 생명력도 있고 약간 멋있는 그러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해 주는 전형적인 군인 캐릭터의 네. 그것도 되고 웰라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안의 소꿉 친구로서 A는 아닌가요? 좀 어린 캐릭터라서 어린 캐릭터 다행이군요. 전 리안을 아닙니다. 네. 어린 캐릭터라 그 리안보다 2살인가 어린 설정인가 그럴 겁니다. 연하. 네, 그래서 연하는 안 사귀 사이네요. 예, 뭐 쇼타 뭐 그런 설정이고 그러니까 왜 리안이 배신했는가? 어찌 보면 같은 뱀파이어인데 왜 인간족의 편에 웰라도 뱀파이어인가요? 네, 뱀파이어 속성인데 네. 왜 리안이 뱀파이어 편을 들지 않고 인간의 편을 들었는가? 그 의문이 들어서 이 파티원 네. 레온 무리들에게 싸움을 걸게 되면서 약간 자기의 뱀파이어적인 능력 뭐 이런 저런 그때부터 적이 되었군요. 능력을 보여주고 루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은 날개에 검을 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불꽃 속성의 사천왕으로서 마시아와는 조금 친분이 있던 관계, 정말 친한 관계였다가 예. 이 루시아는 카이저라는 이 뭐라고 해 사천왕을 이끌고 있는 그 리안의 삼촌이자 리안 엄마의 동생. 이 가족끼리 막 싸우네요. 가만 보니까. 네, 그 카이저라는 사람을 너무 동경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따라서 자기가 뭔가 이 사람에게 이바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 끝내는 안타깝게 네. 죽게 되는 이 캐릭터. 가족도 두들겨 패는 보스라면은 뭐 상대편은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뭐 냉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가. 이 캐릭터가 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비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 이 아비라는 캐릭터가 아버지요? 아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네 애비다. I am your father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his name is 아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비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아비라는 캐릭터가 인간과 마족의 화합을 원했던 게 약간 범인류적인 평화주의자였는데 이 발가가 아비를 죽이고 이게 나쁜 놈이네요. 이게. 네, 이 발가가 아비를 죽이게 되고 이 아비가 죽었을 때 이 팜이라는 이 팜 공주가 예. 이곳에 갔다가 아비가 죽은 모습을 보고 이 팜이 아비를 죽였구나 해서 누명을 쓰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략적인 악당이군요, 이거는. 지략이라기보단 착각한 거 아닌가요, 이거 그냥? 지략적인 악당도 되고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그 꿈을 위해서 가차없이 야망이 있는 그런 악당이 되는 거고요. 전투력도 전투력이지만 또 이런 캐릭터가 무서운 캐릭터. 그리고 마법을
이 보스 캐릭터들이란 게 그렇잖아요. 근거리도 되는데 난 마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편이 좁은 길에 몰렸을 때는 작살이 납니다. 마비를 걸었을 때 빠져나갈 수가 없어. 버틸 수가 없다. 상태 이상으로 처리하는군요. 상태 이상과 그리고 뭐 계속 또 이 보스들은 MP가 무한대잖아요. 아, 네. 뭐 거지는 거지는 다 뭐- 사기적이죠. 보스 캐릭터가 나 물약 먹어야 돼. 기다려가서 물약을 먹고 그러니까 무조건 마법을 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이저 4천왕을 이끄는 강력한 뱀파이어로서 본명은 카이저 폰 바젤. 폰. 아, 네. 폰이라면 그 체스에 쫄다구 폰을 말씀하시는 그 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외국 유럽 쪽에서는 드나 폰 이렇게 이름에 뭐라고 해야 되나? 한 글자가 더 붙으면 네. 귀족이란 뜻입니다. 아, 이름 높은 귀족. 귀족이 주인공을 네. 그러니까 실상 마족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가의 이 카이저가 정말 멋진 게 이 발가가 자기를 속이고 예.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걸 알지만 싸움을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아, 이건 뭐 선한 편 아닌가요? 그러면 뭐 창세기 전 보스가 덤볐을 하지만 때도 그 전쟁에서 내가 끝을 내고 내가 아. 확실히 결착을 짓겠다. 예.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발가가 최종으로 소환한 텔러 호크라는 마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악신 일부의 최종 보스가 나옵니다. 예. 이 보스는 텔러 호크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머리랑 양쪽 날개가 예. 있는데 이쪽은 아, 지금 이런 보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죽여도 되는데 양쪽에 또 양쪽에 달고 나오는 요 날개를 때렸더니 네. 이 날개가 죽은 줄 알고 옆으로 갔더니 또 이 날개가 또 다시 살아나. 그리고 또 공격을 해. 참 짜증이 나죠. 예. 짜증 유발. 그리고 최종 보스답게 강력함을 선사하고. 그리고 이 파렌트 택틱스 1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 텔러 호크를 잡고 저장을 하고 게임을 껐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 아, 숨겨진 또 보스가 또 있나요? 그 뭐라 무슨 탑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헬스 타워요? 맞습니다. 헬스 똑똑하시네. 헬스 타워로 아, 올라가서 그 또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사람이 그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메모를 하고 쓰는 것처럼 기억이 안 아, 나서 네, 알겠습니다. 그 헬스 타워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면 버서커라고 나옵니다. 이 버서커가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비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오는 거. his name is 아비. 아, 네. His 죄송합니다. name is 아비. 아까 그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죽었는데 그의 시체 발가 이 악의 근원이 아, 발가 이 나쁜 놈이 이 아비의 시체를 가지고 만들어낸 광전사 그 헬스타워의 최종 보스입니다. 고인 능력이네 이거. 이 이 발가가 사실 제일 나쁜. 요 제일 쓰레기. 예. 이런 쓰레기 캐릭터가 나온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 쓰레기 정말 센데 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렇죠. 이 아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뱀파이어와 결혼을 한 원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끝에 보면 1부 끝날 때 보면은 리안이랑 레온이 배다른 형제. 뭐 약간 끝판 중반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면서 예. 이복 동생이고 우리는 남매다.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 네, 뭐 그럼 일단 뭐 그 정도로 발언하시는 거로 알겠고요. 뭐 창세기 전 측에서는 여기에 반론이나 아니면 주장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스 캐릭터 얘기들 잘 들었고요. 예. 뭐 시원찮은 표정을. 시원찮은 건 아니고. 네네. 네네. 뭐 내 얘기가 잘못됐나? 아니요. 난 진실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자바카스님은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시는입니다. 뭐 다른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네. 일단 여기 창세기 전의 대표적인 보스 캐릭터로는 베라딘, 본명 베라모드가 있습니다. 네, 유명하죠. 베라모드 유명하죠. 예, 베라모드라고 있습니다. 통칭 음모의 베라모드입니다. 네. 인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생식 기능이 안 된다는 그. 생식 기능이 없는.
고자랑이 네, 생식 기능이 없는 이보시오 의사 양반. 네. 사회자 양반 이 양반 좀 어떻게 해주시오. 발언 시간 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자, 음모의 베라 모드가 있습니다. 사실 상세이전을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는 제가 흑태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네, 흑태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베라 모드를 빼고는 지금 창세전 시리즈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 중요한 캐릭터군요. 예, 아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이 얘기가 그 원래는 2에서 끝났어야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네. 뒤에 이제 시리즈가 나오면서 약간 설정이 바뀐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설정이 바뀌어버리면서 정말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기에도 좀 살짝 애매한데 네. 아무튼 모든 일에 지금 근원이나 다름없는 캐릭터가 됩니다. 아, 베라모드가요. 뭔가 약간 스토리 진행하면서 약간 미심쩍다라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럼 다 이놈이 한 겁니다. 모든 일을 다 베라모드 예, 했다고. 다 이놈이 한 거야. 자기가 죽었어도 뭔가 이후에 일이 진행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대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모 또한 힘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지략이 뛰어난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얘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예. 그 원래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초반에? 아, 네네. 예, 원래는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다른 세계에서 와서 이제 자기가 그 13암흑신 소속입니다. 소속은 일단. 네. 소속이 있나요? 얘가 소속이 있어요. 있어요. 아니고요. 예. 처음에 소속이 있었어요. 아, 네네. 거기에서 이제 대장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대장이 있고 얘가 그다음에 부대장 정도 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높은 예. 위치예요. 나중에 가서 이 대장을 이제 몸에 신경을 다 끊어가지고 봉인을 시켜놓습니다. 아, 대장을 결국은 죽여버리는군요.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않고요. 예, 죽이진 않고 다 신경을 끊어가지고 봉인을 시켜놓고 자기는 이제 인간인 척해가지고 흑태자한테 접근을 합니다. 꼬시나요? 꼬신다기보다는 이제 싸워요. 아, 네. 싸우는데 죄송합니다. 일부러 져줍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생기는 게 없다 그러는데 접근한다길래 남자예요. 괜히 궁금해지고. 남자예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이. 네. 남남인데? 암튼 예. 자 암튼 그 일부러 져줍니다. 근데 이 흑태자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절대자의 위치인데, 예. 네, 절대자의 위치인데 자기가 상대하기 제일 어려웠던 인물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을 꼽습니다. 일부러 져준 사람인데도. 아, 베라모드. 예. 그래서 친구가 돼요. 아, 둘이요? 예, 친구가 돼요. 사실 베라모드 입장에선 친구인 척한 거나 다름없지만, 악당과 친구가 이런. 예, 친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능력이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략이 뛰어나니까, 예. 그 한 나라의 재상까지 올라갑니다. 예, 제국의 재상까지 올라가요. 예. 그리고 흑태자를 그 이제 비행기 같은 게 있습니다. 비공정이라고. 네. 그거 타고 가는 거에서 이제 그걸 폭파시켜서 떨궈서 죽이는 거나 다름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죽이진 못하는 건가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네. 이놈이 원체 세니까 기억상실만 걸리고 땡이에요. 첫 번째 주제가 예. 마침 생각나는. 예. 기억상실증만 걸리고 땡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걸려서. 예. 거기 걸려서 기억상실증 걸린 겁니다. 죽진 않고. 예. 네,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제국 재산까지 가서 권력도 손에 넣고 이제 일부러 그 흑태자한테 접근해서 친구가 된 다음에 이제 떨고서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동료인 그 13암흑신들을 다 척살을 합니다. 대부분. 예, 대부분 척살을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싸우고. 예. 뭐 콩가루죠, 뭐. 다 척살을 하고. 가차 없네요. 네, 아까 그 인간이 연합해서 신하고 싸운다 그랬죠. 예. 싸운다 그랬죠. 이거를 사실상 부추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인간과 신의 싸움을 부추겨서 이제 그 방해되는 나머지 다른 신들도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예. 싹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제 본인은 죽어요 일단. 거기서 일단 본인은 죽는데 그 이후에 죽는 게 흑태자한테 죽는. 예, 흑태자한테 죽습니다. 그 이후 거기서도 막 어마어마하게 뭐 강하게 나옵니다 사실. 뭐 에너지는 뭐 9999 뭐 절대적인 수치죠 어떻게 보면은. 예. 마법 에너지가 9999입니다. 예, 그리고 뭐 주변에서 이제 막 그 파괴신이라고 뭐 신보다 더 강한 걸 또 소환해서 또 싸워요. 네, 뭐 그래도 뭐 게임상에서는 3방이면 죽더군요. 약하네.
아니 뭐 사실 그거 안 쓰면 못 이겨요. 근데. 약하네. 오직 그 기술로만 이겨야 되는. 예, 오직 세 방이 죽는 게 보스 최종 보스는 말이 안 되네. 너무 세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얘가 여기서 강한 거는 걔한테만 약한 거예요. 아 흑태자한테. 걔한테만 약한 이러면서 거예요. 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은근히 어. 승리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나 걔한테만 약한 거예요. 자, 일단 다시 무조건 원점으로 전쟁은 돌아가면은 다굴빨이요. 다굴도 안 통한다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이제 자기는 거기서 죽어요. 예. 근데 이것도 자기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죽는 것도요? 죽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요. 음. 자기가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예. 이 부하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세계관에서 이제 대륙 이름이 안타리아 대륙, 뭐 트루 예. 대륙 뭐 이렇게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을 납치를 해서 그거를 뭐 영혼을 모읍니다. 아. 영혼을 막 다 모아요. 죽어서 예. 맞아. 그리고 다 전쟁을 일으키게 조장을 해서 예. 거기서도 이때 사람을 죽여가지고 또 영혼을 또 모읍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극악무도 아니에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영혼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행동이 예.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았던 그 원래 그 세계 네. 그걸 거기에 돌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후 시리즈가 나오면서 네. 사실은 자기가 만든 이 세계를 예. 지키기 위해서 아. 이 힘들을 모은 걸로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행성이 이제 나중에 그 행성 폭발로 이제 사라질 네네네, 위기라 맞아요. 네. 행성 폭발로 사라질 위기라 그렇게 다 없어지느니 차라리 자기가 다 이걸 뒤집어 써서 그냥 이제 시간선을 계속 돌려가지고 무한히 예, 이제 돌려가지고 무한히 돌려서 그냥 네, 일은 같은 반복되게 만들지만 네. 뭐 이렇게 이 행성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뀝니다. 이 시간과 공간까지 다 조절해서. 예, 시간 공간 다 조절해서 한마디로 얘의 음모에 다 놀아나는 식으로 나옵니다. 세계를 다 농락하고 있는 결국은 그렇게 예, 되는 우주급으로 농락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군요. 예, 우주급으로 농락을 하죠. 오. 근데 문제는 예. 사실 이게 이럴 가치까지 있는 그런 거였나? 왜냐면 희생이 너무 큽니다. 사람들 납치해서 영혼 네. 추출하죠. 전쟁 일으켜서 죽이죠. 자기 동료들도 다 죽여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 결국에는 뭐 전 인류와 행성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희생이 크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게만은 보진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악당 캐릭터죠 일단. 악당 네. 캐릭터고 일단 그 음모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크고 아. 이걸 빼버리면 내용 전개가 아예 안 돼버리니까. 게임이 아주 축을 지탱하고 예, 있는 축을 악당이고. 지탱하고 있는 악당이기 어떻게 보면 때문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악당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뭐 음모, 지략, 그 다음에 계획성, 아주 그냥 계획성, 그 다음에 뭐 힘도 세요 사실. 네. 전투력의 지략까지. 예, 전투력 지략까지 그 흑태자를 거의 빈사까지 몰아갈 정도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 뭐 사실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목적이 완벽한 보스가. 목적이 온당했는가는 조금 둘째치고. 네. 예. 대단한 보스 캐릭터를 소개받아서 파랜드 쪽이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반론 있으시면 아크레님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예. 방금 제가 했던 말씀은 원만 얘기했습니다. 아 원만 2가 있는데 2는 손과 바이퍼라가 나옵니다. 바이퍼. 둘은 네. 손은 천사였고 최고의 천사였고 네. 바이퍼는 악마인데 둘이 연인이었습니다. 근데 연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가 서로 으쌰으쌰해서 잘 살아보자 했는데 예. 그 일이 좀 틀어지면서 나중에 최종 보스로 이 손이 엘비스와 융합을 하게 됩니다. 프레슬리. 예?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말고 그냥 엘비스.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제 내 턴인데. 가수가 나와가지고 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얘도 원래 최고의 천사였는데 엘비스도 최고의 천사였고 시간의 신전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후 일행과 충돌하면서 최종 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 보스였던 손이 죽으면서 이 바이퍼가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이 융합을 하게 되면서 손 바이스가 나옵니다. 하지 않겠는가? 손 바이스가 융합을 해서 최종 보스가 나오는데 이 최종 보스가
천사들을 막 소환해. 천사를 소환해서 아 천사들을 다룰 수 있는 또 능력이. 천사들 네. 일반 천사 말고 아크엔젤까지 아크레인저요? 아크엔젤까지 아크엔젤이요? 소환을 해서 그 주인공들을 괴롭히면서 싸우죠. 그리고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17일만 있으면 당신은 세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죠? 갑자기 무슨 얘기죠? 이 게임 이 파렌드 택틱스 2 스토리의 시간상 네. 17일이면 당신은 세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스를 17일이면 잡을 수 있다라는. 아 그럼 보스 캐릭터 약하네.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보스가 강력하지만 주제 1처럼 주인공도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네. 17일 만에 다시 주인공은 주제 17일 1의 대결로 만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강력한 17일이면 보스를 때려잡는다. 사람인데 네. 세계를 구하고 끝판대장을 때려잡을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라는 네. 거죠. 뭐 하지만 지금 네 번째 주제는 이제 보스끼리의 대결이니까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7일 만에 잡히는 거라면. 베라 모드의 음모에 그냥 휘둘리다가 갈 것 같습니다. 요 아까 그 발가라 그랬나요? 발가의 음모에 여기 이렇게 휘둘렸지만 뭐 내가 정리해야지 이러는 걸로 봐서 발가의 음모는 베라모드의 음모에 비하면 음모도 아니다. 네, 이 음모에 휘둘리다 갈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여기서 가장 끝에 이 최종 보스의 목표가 세계의 멸망 그거밖에 없는 거죠. 뭐 잘 사니 많이 그런 것보다 세계의 멸망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죠. 네, 베라모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돌리는 거라. 구하는 거라면 네. 얘는 세계의 그쪽 멸망 보스는 아무것도 남기지 그냥 다 않겠다.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라는. 그래서 더 강력하다. 뭐 이런 아크레인저님의 주장 같거든요. 끝장을 보자는 사람과 네. 뭔가 좀 으쌰으쌰 해보자보다는 끝장을 보자가 더 강하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뭐 능력이 뛰어나지만 마음의 유약함 때문에 파렌드 쪽의 달리는 보스가 거지. 이긴다. 뭐 그런 유약하지 않습니다. 유약하지 않아요. 유약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 납치해서 영혼 추출하고 뭐 전쟁 일으키고 뭐 그러진 않아요.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죠. 뭐 목적이 온당했는지 뭐 둘째치고. 다 자기 손에서 놀아나게 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네요. 다 주인공도 사실 놀아난 거예요. 주인공까지. 예, 주인공까지 놀아난 거예요. 이게 스토리상. 발리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네, 뭐 시간 관계상 더 발언하실 거 없으면은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역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아주 치열한 대결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마무리 발언 한 개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자바카스님, 네, 이번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원체 시리즈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언급하지 못한 인물들도 사실 많습니다. 예. 스토리도 많고 함축적으로 팍팍 몰아넣다 보니까 지금 못 말한 게 너무 많은데 세관이 방대해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네. 뭐 아무튼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를 물먹인 보스 캐릭터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물먹인 거죠. 예, 물먹인 거죠. 뭐 시리즈 전체를 들어 덮어놨으니까 보조 캐릭터 중에 보조 캐릭터도 있고 강력하죠. 네, 강력하군. 이거를 쉽사리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거를 쉽사리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기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몇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지금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시리즈가 얼마 전에 이제 또 새로 온라인 게임이지만 지금 또 런칭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조금 사실 시들하기. 시들한가요? 예. 왜냐하면 기대치가 확 높았다가 약간 좀 실망을 많이 했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모쪼록 사실 제 마음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아크레인저님 네.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MMORPG에서 절대자가 나오면 그 게임은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 MMO호환 RPG요? MMORPG에서 그런 절대자가 나왔다면 다 그거 하면
애매모호해지겠죠. 마무리 발언 때는 이제 논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1990년대 PC 게임이 한창 유행일 때 제가 했던 최초의 PC 게임으로서 뭐 전에 네티처럼 네. 저에게 뭐 큰 영향을 끼쳤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맡으면서 아 좋다, 이번엔 열심히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게임도 구해서 다시 해봤고 하고 있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세계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파랜드 택틱스 시리즈도 세계관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매까지는 안 됐지만 뭐 8편까지 나왔는가? 전 그렇게 알고 있고 이 PC 게임 말고 세턴이나 이런 다른 게임에서는 음성 지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정말 성공적으로 제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뭐 이걸 이식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게임 자체가 게임성이 있죠. 그러니까 스릴감 넘치는 턴제 게임에다가 아기자기하고 예쁜 캐릭터, 뭔가 눈길이 가는 뭔가 좀 귀엽고 사랑해주고 싶네 이런 캐릭터.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군데군데 캐릭터들이 넘치는 개그, 알과 아리엘, 팜과 랄프가 서로 뭐 나중에는 좋은 관계로 되는 뭐 툭탁툭탁거리는 연인처럼 사랑의 뭐 그런 마을이라든가 개그 캐릭터 TT의 활약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게임을 하다 보면 각 스테이지마다 나오는 배경음악이 정말 꽤 괜찮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들어보면 좋고, 그리고 또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맵 사이에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뭔가 보물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찾는 재미, 그리고 각 캐릭터별로 갖고 있는 무기의 특징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만의 진영을 짠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보조 마법의 화려함, 지금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와 이쁘고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조 마법들, 그리고 엔딩을 깼더니 또 다른 스토리가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숨겨진 게임까지, 숨겨진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주인공 17일 만에 보스를 때려잡고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파랜드 택틱스가 저는 다른 게임과는 상대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마무리 발언 다 들어보셨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파랜드 택틱스 대 창세기전, 창세기전 대 파랜드 택틱스 간의 캐릭터 대결을 주제로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과연 시대를 뒤흔들었던 게임답게 만만치 않은 논쟁이었는데요.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상상과 판단으로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덕심야 토론 파랜드 택틱스 대 창세기전, 창세기전 대 파랜드 택틱스 편을 발음 잘해주세요.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토론 주제 먼저 예고해드릴게요. 다음 토론 주제는요, 강력한 축구 애니메이션, 축구 대결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쥐라기 월드컵, 그리고 축구왕 슈토리 쥐라기 월드컵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다음에는 어떤 열띤 토론이 벌어질지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두 분 농객분 열심히 싸워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피망의 덕심야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